네, 다음은 경제 문제 좀 모아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이 사실은 저는 경제가 균등하게 상하이층 간의 빈부격차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분배가 되지 못한다면 경제 교육이라도 솔직히 말하면 중산층이나 빈곤층, 하류층에 있는 국민들에게도 열심히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지식을 가지고 경제의 격차를 갖다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 돈을 주지 못한다면 노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사회라고 보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 같은 말도 안 되는 문제를 어제 제가 이야기했죠. 조삼모사, 즉 국민들을 원숭이로 보는 것처럼 하는 이유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이 진보 좌파 진영 평론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잡지에 토론하는 프로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진보 좌파 진영에서 나온 평론가들이 저보고 뭐라는가 하면, 저런 식으로 공무원 연금 합의를 하는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은 국민들이 숫자가 나오는 문제, 즉 수치의 문제, 통계와 경제의 문제에는 굉장히 지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에서도요, 앞으로 가급적이면 경제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참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한 평짜리 방에 쪼그려 사는 청춘 130만 명이 민달팽이 세대다. 여러분, 지금요 2인 가구보다 1인 가구의 숫자가 훨씬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전체 국민들의 20% 이상이 1인 가구라고 합니다. 이건 뭔 말이냐? 나이가 들어서 대학을 나오고 이제는 군대도 갔다 왔고 이랬는데 부모한테 얹혀 살기 뭐해서 나와가지고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에 일하면서 혼자 살아가는 젊은 청춘들이 계속 새로운 가구로 1인 가구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부 통계만 130만 명이라는데요. 왜 이 사람들을 민달팽이라고 부르느냐? 달팽이 중에요,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달팽이도 있고 달팽이 껍질이 없이 지렁이처럼 그냥 기어다니는 자기 집이 없는 달팽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달팽이를 민달팽이라고 부릅니다. 제가요 이적 씨가 그때 불렀던 노래, 달팽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욕조에서 먼 바다까지 기어가야 되는 이 고난의 달팽이를 노래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달팽이라는 노래를 들으면 항상 마음이 짱하는데, 이제 젊은 청춘들이 민달팽이 세대라고 불리어지는데, 한 평짜리 방에 창문도 제대로 없는데 25만원, 30만원 벌은 돈에 한 3분의 1이나 절반쯤을 내면서 이렇게 끝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데, 이 부분이 뭔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한마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젊은이들이 기초적으로 연애나 결혼을 할 수 없는 주거 환경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출산 등 사회적 재생산의 문제로 남아들고요.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40대까지도 홀로 살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범죄와도 연관이 되면서 나중에 정말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사회주택이나 청년주택 문제로 국가가 나서서 부동산 가격만 올리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싱가포르식처럼요,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게 이 국가가 일정하게 소득 수준에 도저히 이르지 못할 사람들을 상대로는 아주 싼 가격으로 저는 주택을 보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 서울역에서 마포로 가가지고 저 홍대 앞 뒤로 해가지고 연결되는데 보면요, 그 경의선 철도 드러낸 데 있죠. 그 철도 드러낸 데요, 저는 그 공원도 아니고 나무 좀 심어 놓고요, 주차장으로 쓰고 엉망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 길 안에 아주 디자인만 좀 이쁘게 해가지고 청년주택을 쭉 지으면요, 정말 수십만 명이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요,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개인의 문제로 방치를 합니까? 자, 통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활성화,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창조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워낙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권의 노력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권이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활성화시켜서 뭐 취득세, 양도세를 감면시켜주면 부동산 경기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발전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국민들의 78%는 부동산 활성화보다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통계가 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얼마나 늘었나요? 74.4조가 1년 동안에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가 현재 이 1100조에 육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계부채가 늘어난 이유 중에요, 이 대다수가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로 주택담보대출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몰핀 주사 있죠. 이 전쟁에서 총상을 입게 되면 다 죽어가는 모습, 우리가 전쟁을 다룬 영화 밴드 오브 브라더스 이런 데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때 주사 하나 탁 놓지요. 뭐 놓습니까? 몰핀 주사 아닙니까? 아펜 주사. 그걸 놓으면요,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갖다가 이렇게 둔화시킬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그 사람의 병에 치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인상시키는 부분이요, 그게 경제가 전체의 규모가 커지고 또 소득이 올라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죠. 근데 경제가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소득도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이 부동산을 대출을 통해서 또 부동산을 장려해서 각종 세금 감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부양시키면요, 그것은 뭡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로요. 즉 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억지로 사는 거예요. 투기적인 어떤 심리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갖고 가계부채가 지금 74조나 늘어났어요. 1년 만에. 자, 이 폭탄요, 지금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에 가까운데 지금 정확하게 이 금융권에서만 잡힌 것도 375조 3천억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요. 그래서 이 지금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갖다가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이 뭡니까?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그게 뭡니까? 본질이 실제로 집을 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모기지 론을 빌려줘서 집을 사도록 했고요. 그때 뭐라고 기대했습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막 빌려줬어요. 심지어 노숙자, 아르바이트 하는 흑인 이런 사람들한테 다 빌려줬습니다. 그래가 너나 없이 집 사는데 미국에 뛰어들었어요. 어느 날 어떻게 됐습니까? 부채가 너무 늘어나서 감당이 안 되고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이 상환을 하는 상황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터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2008년 이후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자, 2008년 이후에 벌어진, 말이 나온 김에 글로벌 기생충 경제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언론이 다뤘는데요. 자,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1분기 성장률이,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0.2%다. 이러면 주식 가격이 폭락하고요. 재계나 금융계가 전부 긴장을 하면서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탈출할 거냐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요, 이런 안 좋은 경제와 관련되는 악재가 나오게 되면 정부가 돈을 당연히 풀 거다. 즉 양적 완화를 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해가지고요, 주식 가격이 도로 폭등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월가의 대표적인 지수 스탠다드 앤 푸어 P500은 두 자릿수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사태가요, 중국 상하이 증시에서도 지금 중국 경제가요 6%대 성장으로 떨어지면서, 중국 경제가 6%라는 것은 유지될 수 없는 경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 또 절반쯤은 속임수가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투자 중에서 자본 투자가 지금 60%가 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다 과잉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과잉 투자된 부분이 결국은 중국이 경제가 붕괴될 수 있는 상황으로 1, 2년 내에 올 거다라고 양식이 있는 경제 전문가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요, 상하이 정시는 올해만 44%가 올랐답니다. 자, 위기가 오면 정부가 돈을 풀고, 자,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누가 또 재미를 받는가 한번 봅시다. 글로벌 리서치라는 미국의 잡지는요, 2008년 이후에 7년 동안 금융계 거물들은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인 데 반해서 대다수 서민들의 생활 수준은 더욱 비참한 수준으로
하라겠다. 향후 금융위기가 오면 일하는 사람들이 금융권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하게 될 거다. 이것이 뭡니까? 미국의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양적 완화, 중앙은행이 인쇄소 가가지고 무한정으로 지폐를 찍어내서 뿌려서 위기에 대응하는 이 행태는요, 절대로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 돈을 그냥 뿌립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그게 국가 부채로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 할 수 없는 상태가 올 거고, 그 상태가 되면 부풀어 올라온 거품은 꺼지게 될 거고, 그 재앙의 파국은요, 이제 다음 세대가 멀지 않아서 치러야 될 거예요. 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현 세대가 4, 5년 안에 전 세계가 치러야 될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 잘 나간다 제가 거짓이라고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자, 우리 세대가, 전 세계가 지금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저는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가 한마디로 이 기계화, 자동화, IT화, 그리고 글로벌화, 고령화에 의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결국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경제 속에서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문명 전환하는 시대의 어떤 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요. 여기에 따르는 정부가 국민들과 사회적 합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주거 문제라는 것도 공급하고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각 나라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위기를 돈을 풀어가지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런 거냐? 한국에도 이번에요, 공무원연금 합의하는 것처럼 보면 문재인, 김무성 이런 정당의 지도부들은 내가 대통령이 되는데 관심이 있지, 뭐 내가 2년 뒤에 대선에서 이겨서 대통령 되면 5년만 하고 그만둘 건데 몇십 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런 내가 알 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의 정치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내 있을 때는 돈을 풀어가지고 금융꾼들 재미만 보게 하고, 그 다음에 폭탄이 터지는 거는 그 내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기생충 경제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런 문제에서 대응하는 국민적 시각을 하나 이야기를 드리면, 국민 76%가 자신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 지금 새누리당, 새정치연합도 다 자신들을 대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계층의식이 강화되면서요, 사업까지 이렇게 이상 재산을 가진 사람은 새누리당을 확연하게 많이 지지하고, 또 영 없는 사람, 5천만 원 이하도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그 사이에 이제 2, 3억대, 1억대 이 정도 되는 이 국민들은 새정치연합의 지지도가 확연히 높고, 그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에도 그대로 연결되고 여러 가지 수치에서 이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요. 자, 지금은 이런 어떤 있는 사람은 새누리, 뭐 중산층 이하는 새정치연합 이런 성향이 좀 있지만은, 이 사람들조차도 76%는 이 두 정당은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빈부 갈등과 빈부 격차와 양극화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기성정당이 이런 문제를 왜곡하고요, 임시 땜빵식으로 넘어가면, 제가 이야기했죠, 글로벌 기생충 경제. 저는 한국 경제도요, 지금 기생충 경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집값 올려가지고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파국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전 세계 경제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대공황 같은 파국을 맞게 되면요, 그때는 시민들의 폭동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사회로 이 정치가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런 위기를 막기 위해서요, 전부 각성을 해야 됩니다.